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 다룰 이야기는요, 흡사 한 편의 치밀한 범죄 수사극 같습니다. 무대는 바로 엄청난 자본과 욕망이 소용돌이치는 곳 서울의 부동산, 그중에서도 지금 가장 뜨거운 청약시장입니다. 최근 이 시장에서 아주 기이하고도 의심스러운 통계적 이상현상이 포착됐거든요. 결국 정부가 직접 칼을 빼들 수밖에 없었는데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지 아주 명확하고 속도감 있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84. 서울 부동산 시장에 조금이라도 관심 있으신 분들이라면 이 숫자가 얼마나 무시무시한 무게감을 가지는지 딱 아실 겁니다. 바로 주택 청약 가점에 완벽한 만점을 의미하는 숫자죠. 사실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이 84점이라는 건 그야말로 유니콘처럼 희귀해야 맞습니다. 평생을 바쳐도 달성하기 어려운 꿈의 점수니까요. 그런데 참 이상하죠? 최근 가장 핫하다는 아파트 단지들 청약 당첨 명단을 보면 온통 이 비현실적인 고득점자들로 도배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주 상식적인 질문을 던져볼 수밖에 없습니다. 완벽한 84점 만점. 과연 우리 현실 세계에서 이렇게 무더기로 쏟아져 나올 수 있는 수치일까요?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마법이라도 부린 것처럼 그 까다롭고 불가능에 가까운 기준들을 동시에 다 충족시킬 수 있었던 걸까요? 바로 이 합리적인 의심에서 오늘 우리의 추적이 시작됩니다. 첫 번째 챕터입니다. 1. 만점 미스테리. 서울 최고 인기 단지에서 발견된 불가능한 이상현상. 이런 기이한 만점자들의 쏠림 현상, 단순한 우연이라고 치부하기엔 그 규모가 너무 비정상적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진짜 흥미로운 포인트가 뭔지 아세요? 이 의심스러운 완벽한 점수들이 아무 곳에나 등장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레미안 원펜타스, 잠실 레미안 아이파크. 네, 이름만 들어도 억소리 나는 최고급 신축 단지들이죠. 바로 이런 하이엔드 단지들이 수상한 만점 통장들을 블랙홀처럼 빨아들이고 있는 이번 사건의 주요 무대입니다. 두 번째 챕터로 넘어가 볼까요? 2. 메머드급 전수조사, 국토교통부의 의심 당첨자 전면 법의학적 감사입니다.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한 국토교통부가 드디어 이 통계적 미스터리를 풀기 위해 전면에 나섰습니다. 25,000. 여러분, 이 숫자가 뭘까요? 바로 국토부가 이번 조사의 타겟으로 삼은 서울 주요 인기단지 당첨자 세대의 수입니다. 진짜 어마어마한 규모 아닙니까? 이건 그냥 대충 몇 개 뽑아서 보는 샘플 조사가 아니에요. 이 엄청난 숫자의 가구 전체를 정부의 촘촘한 수사망 위에 올려놓고 하나하나 다 털어보겠다는 전례를 찾아보기 힘든 초강수 전수조사입니다. 그럼 도대체 어떻게 조사하느냐? 이번엔 국토부가 제대로 칼을 갈았습니다. 예전처럼 대충 위조할 수 있는 단순 서류 확인? 이제 안 통합니다. 가장 핵심은요, 바로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을 샅샅이 들여다본다는 거예요. 서류상 주소지가 아니라 아플 때 진짜로 어느 동네 병원을 갔는지를 추적해서 물리적인 실제 거주를 증명해내겠다는 거죠. 여기에 성인 자녀의 건강보험 내역, 부양가족의 전월세 내역까지 싹 다 끌어모아서 빼도 박도 못하게 교차 검증을 해버리는 겁니다. 당국의 궁극적인 목표는 아주 명확하고 단호합니다. 서류상으로만 슬쩍 부모님 얹어놓는 얄팍한 위장 전입, 그리고 청약 시스템을 비웃으면서 부양가족 수를 인위적으로 부풀리는 조작행위들, 이런 것들을 아예 뿌리 뽑겠다는 확고한 의지인 거죠. 한마디로 청약 점수 가지고 장난치는 사람들에게 날리는 강력한 경고장입니다. 제3장, 84점의 대가. 완점이라는 완벽한 점수의 절대적 모순, 시각화. 자, 그럼 국토부는 왜 이렇게까지 이 점수들을 강력하게 의심하는 걸까요? 서류상으로만 보면 그저 아름답고 완벽한 84점 만점의 승리자입니다. 하지만 현실로 넘어오면 얘기가 완전히 달라져요. 이 점수를 합법적으로 얻으려면요, 고작 18평 남짓한 비좁은 아파트에 무려 6명 이상의 대가족이 10년이 넘는 긴 세월 동안 다 같이 부대끼며 살아야 한다는 뜻이거든요. 여러분, 현실적으로 요즘 시대에 이게 말이 되나요? 이 터무니없는 모순이 바로 당국의 합리적 의심을 확신으로 바꿔준 결정적 증거인 셈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사람들은 이런 말도 안 되는 모순을 감수하면서까지 무리수를 두는 걸까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집을 사겠다. 네, 바로 이 미친 듯한 절박함 때문입니다. 서울의 살인적인 부동산 시장이 뿜어내는 극도의 압박감이 사람들의 심리를 완전히 벼랑 끝으로 몰아붙이고 있는 거예요. 결국 이 절박함이 불법을 저질러서라도 무조건 당첨되어야 한다는 조작의 동기가 되어버린 겁니다. 하지만 꼬리가 길면 밟히는 법이죠. 이번 국토부 그물망에 걸려들면 그 대가는 정말 참혹합니다. 부정행위가 적발되는 즉시 그토록 완했던 청약 당첨은 휴지 조각처럼 날아가 버립니다.
당연히 여기서 끝이 아니고요. 향후 청약 자격까지 아주 엄격하게 제한되는 엄청난 후폭풍을 맞게 됩니다. 한마디로 인생을 건 너무나도 위험한 도박을 한 거죠. 제4장 기이한 시장 현상. 기존 주택 시장에서 벌어지는 예상치 못한 반전. 신축 아파트 청약 시장에서는 사람들이 이렇게 불나방처럼 뛰어들고 난리도 아닌데 반대로 기존 주택 시장을 보면 완전히 예상치 못한 기이한 반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례 하나 들어볼까요? 강서구 20평대 아파트 16억 원 돌파. 와, 여러분 진짜 헉소리 나지 않나요? 막연하게 서울 집값 비싸다 하다가도 이 충격적인 가격표를 딱 마주하면 지금 서울 부동산 가격이 얼마나 아찔한 수준까지 치솟았는지 뼈저리게 체감되실 겁니다. 자, 그럼 집값이 이렇게 비싸면 시장은 어떻게 반응해야 맞을까요? 상식적으로 가격이 저렇게 오르면 팔려는 사람이 많아져야 정상이잖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서울의 부동산 매물은 약 7만 건에서 6만 3천 건으로 오히려 뚝 떨어지고 있습니다. 시장에 쏟아져 나와야 할 주택 공급이 마법처럼 스르륵 증발해버리고 있는 거예요. 앞서 본 그 미친 듯한 청약 열기와는 완전히 정반대의 상황인 거죠. 매물만 줄어든 게 아닙니다. 여러분 497 이 숫자 잘 보세요. 더 충격적입니다. 무려 서울 전체 아파트 거래량입니다. 믿어지시나요? 역대 최저치를 맴돌고 있죠. 이 숫자가 지금 서울 부동산 시장의 기이한 현실을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가격은 천정부지로 솟아있는데 아무도 집을 사지 않고 동시에 아무도 집을 팔지도 않는 그야말로 완벽한 진공 상태에 빠져버린 겁니다. 경제학에서는 이런 기이한 이상현상을 잠김 현상이라고 부릅니다. 보통 거래가 꽉 막히면 안 팔린 집들이 시장에 산더미처럼 쌓여야 공급과 수요의 법칙에 맞잖아요. 하지만 지금 서울은 거래량도 바닥인데 매물까지 덩달아 곤두박질 치는 기존의 시장 룰이 완전히 박살난 엇박자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도대체 왜 이러는 걸까요? 그 이유는 아주 철저한 경제적 계산에 있습니다. 다주택자들을 향한 양도세 중과가 부활하니까 그 무거운 세금 폭탄을 맞느니 차라리 매물을 쏙 걷어들이는 쪽을 택한 겁니다. 이른바 안 팔고 버티기 모드에 들어간 거죠. 팔고 싶어도 세금 무서워서 못 팔고 사고 싶어도 너무 비싸서 못 사는 이 거대한 교착 상태가 시장 전체를 꽁꽁 얼려버렸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불가능에 가까운 청약 만점 사태부터 국토부의 매머드급 전수조사, 그리고 기존 시장의 기이한 잠김 현상까지 지금 서울 부동산이 직면한 혼란스러운 상황들을 쫙 한번 훑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도발적인 질문 하나 던져볼게요. 과연 국토부의 이 전례 없는 무시무시한 전수조사가 거품 낀 서울 집값을 찌르는 날카로운 바늘이 되어 새로운 변곡점을 만들어낼까요? 아니면 옴짝달싹 못하는 이 기이한 시장을 더욱더 깊고 차갑게 얼려버리는 부작용을 낳게 될까요?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이 부동산 시장의 이면을 꿰뚫어 보시는데 작은 힌트가 되었길 바랍니다. 저는 다음에도 흥미로운 분석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